자, 우선 저는 크리스틴이고요. 저를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2019년이 CCL이 제일 처음 나왔을 때예요. 제 기억으로는 9월인가 10월 시험이었었는데 그때 데뷔반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계속 수업을 진행을 해왔어요. 시험 준비를 얼마나 해야 합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영어 실력도 다 다르고 한국어 실력도 다 다른데 뭐 영어 실력, 언어 실력도 중요하지만 스킬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다른 영어 시험이랑 다르게 통역의 포맷을 갖춘 거잖아요. 그리고 채점도 통역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킬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 영어랑 한국어를 잘 해도 준비 기간을 그래도 한 2주는 잡고 하면은 수월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CCL의 특징을 먼저 알아야 내가 몇 주 정도 공부를 해야겠다를 아실 건데 CCL은 일단 B2 레벨 이상이 되는가를 확인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영어 B2라고 하면 주제와 무관하게 영어든 한국어든 내가 원어민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수준, 그게 B2예요. 이거를 굳이 환산하자면 내가 정말 기출문제 안 외우고 나의 순수 영어 실력으로 시험을 봤다라는 전제하에 PT 뭐 75점 이상 혹은 IELTS 뭐 6.5에서 7 이상 되는 실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하지만 아주 어려운 건 아닌 게 일상 대화를 토대로 만드는 거여가지고요. 주제별로 내가 어렵게 느껴지는 주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정도 일상에서 쓰일 만한 단어들 정도만 공부하시면 수월하게 시험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난이도는 대신 복불복이에요. 4월 시험은 정말 쉬웠어요. 너무 쉬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복불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쉬운 거 두 개 나올 때도 있고 어려운 거 두 개 나올 때도 있어요. 거기에 또 여러분이 추가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채점해주는 사람도 스타일이 나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엄청 점수가 후하게 나와요. 공부 안 했는데 합격했어요. 이러면 후하게 주신 분이 많아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뭐 합격을 한 번에 못했어. 그러면은 뭐 문제도 어려웠는데 채점도 깐깐하게 하는 분이 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복불복이 있다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스탠다드를 둬야 되는 거는 후하게 주는 사람 걸리면 너무 좋지만 깐깐하게 하는 사람한테 걸릴 경우를 대비하여 여러분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지금까지 지금 한 8년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 어, 영어를 좀 잘하신다. 문법 실수는 거의 없다. 피드백을 막 많이 주진 않아도 된다. 그 정도 분의 실력이면 2주에서 4주면 합격하신다. 보통. 그런데 리스닝을 할 때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좀 안 들리는 게 있거나 아니면은 리스닝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너무 내가 단어에 집착해야지만 좀 들을 수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면 문법이나 문장 구조 실수가 그래도 좀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뭐 한 4주. 열심히 하면 사실 2주에서 4주 정도도 가능하긴 해요. 근데 막 일주일에 공부를 한 번밖에 못 해. 그러면은 6주까지는 두고 연습하시는 게 그래도 마음의 안정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영어가 정말 어려우신 분들. 어, 그런 분들은 보통은 이제 4주 정도 수업 들으시고 나서 개인적으로 한 4주 더 공부하시라고 저는 권장을 해드리긴 하거든요. 네. 왜냐면 영어 문법 체계를 갖추는 것 자체가 사실 4주 안에는 안 돼요. 물론 완전 100%안 된다는 아니지만, 깐깐한 채점자를 만족시킬 정도로, 준비가 될 때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한 2020, 뭐 3년 정도까지는 원래는 PT 끝나고 IH 끝난 분들이 CC를 보러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다 PT 만점자들로만 수업을 많이 했었었는데 요즘 추세는 CCL이 10대라는 어떤 이상한 소문이 돌면서 보통 한 PT 65점
에서 75점 사이가 좀 많이 오시는데, 그러면 보통은 4주가 꽉꽉 채워서 필요합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평균적으로는 봤을 때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 공부량이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수업 듣는 분들 위주로 이제 제가 본 거니까 저희가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매주 수업을 한번 하고 매주 모의고사를 보고 매주 스터디를 2, 3회를 진행합니다. 모의고사를 보고 그걸 셀프 피드백하고 스터디에서 또 따로 모의고사 보고 스터디하고 하는 거를 4주를 빡세게 했을 때 보통 합격한다를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 정도 공부량이면은 이 정도가 걸리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공부를 어떤 것부터 시작할 것인가? 시험 포맷을 숙지해야 합니다. 이거를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냥 뭐 유튜브에도 사실 저희가 기출문제 많이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보시고, 그다음에 나튜 홈페이지에 가시면 연습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거 보시면 실제 시험이랑 똑같이 작동되기 때문에 뭐 언제 클릭하고 언제 뭐를 클릭하고 이런 게 다 뜨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한 번은 쭉 해보시고, 이런 시험이구나를 인지를 하신 다음에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걸 인지한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 채점 기준을 여러분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채점 기준을 모르고 공부를 하면 사실 의미가 없죠. 왜냐면 우리는 사실상 그 심사하는 분들의 비위를 맞춰야 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걸 기준으로 채점하는가를 봐야 합니다. 뭐 유튜브에 이미 올라가 있긴 하지만 크게 세 개로 나뉘죠. accuracy, quality of language, quality of delivery. 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accuracy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통역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시험의 측면에서 봤을 때 합격률을 높이려면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 이겁니다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얘는 틀릴 때마다 감점이니까. 근데 우리가 점수를 받아야 되는 점수가 있잖아요. 최저 점수까지 안 깎이려면 accuracy를 가장 줄여야 한다. 실수를 줄여야 한다. 뭐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리고 나서는 CCL 지문의 특성을 숙지를 하셔야겠죠. 대체적으로 CC의 지문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이런 식의 표현을 좋아하는구나. 뭐, 요 정도 수준의 단어가 나오는구나. 정도를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내가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하지?를 정할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상생활에서 나올 법한 대화를 토대로 만드는 시험이기 때문에 전문가 통역사들이 공부하는 걸 여러분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문 통역사들은 스페셜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가 대화하는 걸 통역할 정도의 그거를 여기선 요구를 하는데 CCL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대화하는 정도니까 뭐 메디컬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내가 어디가 아파서 병원을 갔을 때 이 단어를 말할 확률이 있는가? 이 단어를 들을 확률이 있는가? 있다. 그럼 공부하는 거예요. 없다?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자주 예시를 드는 게, 예를 들면 뭐 근관치료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근관치료라는 단어는 일반인들은 잘 안 쓰죠. 우리는 그냥 신경치료라는 단어를 쓰죠. 그런 경우에 둘 중에 어떤 거 공부해야 될까? 그러면 당연히 일반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를 골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것까지 숙제가 됐으면 이제 연습을 하셔야죠. 연습을 하면서 습관을 체크하셔야 돼요. 나 왜 자꾸 틀리는가? 왜 틀리는가를 숙지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너무 다양해요. 똑같이 똑같은 부분에서 틀리더라도 어떤 분은 리스닝이 안 돼서 틀리는 거고 어떤 분은 이해는 다 했는데 말이 안 나와서 틀리는 거고 이런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시면서 나는 이게 왜 틀렸지? 왜 자꾸 이런 습관이 나오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는 그걸 안 하도록 연습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럼 뭐부터 공부하냐? 일단 한국어 기출 위주로 공부를 다 하시고 왜냐면 우리는 어찌됐든 한국어로 된 거를 또 영어로 바꿔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국어 지문에서는 어떤 한국어스러운 표현들을 쓰는지를 익숙하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해서 한국어 기출 다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나 다 봤다. 근데 시간이 좀 남았네? 그러면 나 신기출 나고 좀 불안해. 그러면은 타 기출 보시면 돼요. 그 순서대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아, 제가 잔소리를 좀 하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잔소리 타임이 3개가 있어요. 자, 1번. 노트. 자, 노트 테이킹 연습하고 계신 분 있을까요? 아직 공부를 시작을 안 하셨을까요? 음. 자, 공부를 시작을 안 했다면 좋아요. 노트 테이킹을 굳이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네. 왜냐면, 물론, 마음이 불안하니까 하시는 거겠죠? 저도 이해를 합니다. 통역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긴 세그먼트라도 35사를 넘어가지 않아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봤을 때 그 누구도 노트 테이킹을 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제 말을 이렇게 하나도 안 빠뜨려야지 이러면서 뭐 노트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왜냐? 그냥 들어도 이해하니까. 그쵸?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어느 정도 기억나잖아요. 네. 그 정도가 기억나는 사람이면 이 10초짜리, 15초짜리를 기억 못할 리가 없어요. 음. 근데 노트를 하게 되면 리스닝이 방해가 되기 시작해서 안 들려요. 들었다고 착각하지만 들은 게 아닙니다. 그래 놓고 저한테 나중에 와서 저는 기억력이 안 좋아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 통역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야 아마 왜 노트를 하지 말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건데, 통역의 프로세스를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알 필요는 없는데, 어, 그래도 통역의 형식을 빌려서 하는 시험이니까 어떤 거를 거쳐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노트에다가 좀 적어볼게요. 안 보일라나, 이러면? 통역의 프로세스.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뭘까요? 일단 1단계 뭘까요? 음, 여기다 적어야겠다. 1단계. 통역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듣는 거요. 그렇죠. 들어야죠, 일단. 리스닝. 듣기예요. 근데 듣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요. 이해를 하면서 들어야 돼요. 통역은 의미와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한다가 궁극적인 목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스닝을 하면서 아,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구나.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한 거구나를 이해하면서 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좀 춥지 않아요? 이거 추워요, 더워요를 묻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뭐 창문을 닫을까요? 뭐 이런 거를 기대하고 물어보는 건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그 의미와 의도를 전달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들으면서 이해한다가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해를 했으니까 이 중에서 중요한 정보가 뭔지를 선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문을 닫기를 원한다. 뭐 그런 의도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군를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잠깐 기억하는 거예요. 사실 이해를 했다면 기억할 필요도 없긴 해요. 근데 일단 잠깐 기억했다 치고 세그먼트가 끝났다. 그럼 뭘 해야 되냐? 기억한 거를 복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 했지? 아, 맞아. 뭐, 인사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좀 춥다고 얘기를 했지. 뭐 문을 닫아도 됐냐는 식으로 말했었어. 복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그럼 이거를 다른 언어로 어떻게 말해야, 어떤 단어를 써서, 어떤 표현을 써서, 어떤 문법과 문장 구조를 써서 말해야 이 사람이 정확하게 알아들을까를 생각해요. 그 다음에 준비가 되면 그때 발화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통역의 프로세스예요. 그냥 듣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다 거쳐야지만 통역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반만 듣고 노트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그냥 도미노처럼 다 쓰러지는 거야. 여기 다 못 들었으니까 이해 못했어. 정보가 그래서 기억이 안 나. 복귀할 게 없어. 그러니까 말을 못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노트는 언제 해요? 언제 할까요? 이때 하는 거예요. 음. 근데 이때 하려면 문제가 뭐냐? 내가 리스닝하고 이해하고 정보 선별하는 거 잘 되는지 파악이 돼야 뭘 적을지를 아는데, 그거는 파악도 아직 안 되는데 그냥 막 주구장창 적어요. 그러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노트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랜덤한 단어나 적고 그걸 보면서 이게 뭐였지? 하고 찍어요. 그러면 어차피 원문이랑 다른 의미가 전달이 되겠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시작부터 노트를 연습하는 건 말이 안 되는 방법이에요. 너무 비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냥 전문 통역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경험상 대학원생들도 봤을 때, 노트 테이킹은 최소 한 달, 매일 공부한다고 했을 때 최소 한 달, 두 달 걸려요. 근데 그거는 저희는 어차피 한 학기 내내 메모리만 연습하는 걸 거쳐요. 그리고 나서 노트 테이킹 연습해도 한 달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준비 기간을 4주로 잡잖아요. 노트 테이킹 체계를 언제 잡을 거예요? 그렇죠? 메모리는 일주일만 해도 금방 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성으로 따졌을 때 메모리를 연습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비워진 부분을 노트를 하는 게 훨씬 낫지. 노트를 이만큼 해놓고서 안 들리는데 불안해하면서 그 놓친 부분 그냥 다 날리는 거는 너무 시험에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노트 테이킹을 하지 마시고 메모리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노트 안 하고 들었을 때 어디까지 듣나, 어디까지 이해하나, 어디까지 기억하나를 연습하세요. 그걸 파악한 후에 노트를 연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터디. 자, 스터디를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혼자서 연습 가능합니다. 아까 2주에서 4주만 공부해도 되시는 분들은 혼자 해도 내 거 듣고 나 여기 틀렸네?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영어 실력이나 한국어 실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진다. 그런 분들은 사실 내가 혼자 피드백을 주면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그래서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수업을 할 때도 학생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수업은 그냥 도와줄 뿐이지 공부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스터디를 하셔야 됩니다.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스터디를 하면서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서로 남겨줘야 돼요. 그래서 스터디를 하는 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AI 쓰는 거 나쁘지 않은데 그러려면 정확하게 알고 쓰셔야 돼요. AI 번역 정확하지 않아요. 네. 이거는 제가 연구를 하니까 아는 것도 있지만 그냥 제가 연습할 때도 번역 연습할 때도 돌려보면 틀린 게 너무 많은데 되게 교묘하게 틀려서 그냥 쓱 보면은 맞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AI를 활용하시더라도 제대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스터디를 하면서 어, 인간이 생각할 때 이게 맞다 틀리다를 들어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나는 이거를 정확하게 전달했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들었을 때는 저는 근데 좀 다르게 들었는데요? 그 의미가 좀 이렇게 전달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채점할 때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터디를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스터디를 할 때 중요한 게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러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도움이 안 되는 스터디예요. 스터디의 목적은 피드백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채점 기준을 명확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라고 했잖아요. 피드백을 주실 때도 그거를 근거해서 여러분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가장 좋은 피드백은 이거예요. 제가 들은 원문은 이거였는데 통역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는 채점 기준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디스토션인 것 같아요. 혹은 이거는 그래머가 틀렸는데 그래머가 틀림으로써 뉘앙스가 달라져서
의미가 바뀌어서 디스토션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 이런 식으로 통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셔야 돼요. 원문을 제시한다. 왜 틀렸는지 근거를 제시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지 모범 답안을 제시한다.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물론 나도 모를 수 있잖아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다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전을 찾거나 뭐 AI든 뭐든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요게 꼭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이분은 다이얼로그 하나 했는데 매 세그먼트마다 이 피드백을 받으셨네요. 예를 들면 이분은 계속 디스토션 지적받았어. 그럼 이 사람은 뭐 공부하면 돼요? 디스토션 안 나게 공부하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그래머 틀렸다고 해요. 그럼 그 사람은 그래머에 집중하면 돼요. 네. 그거를 하려고 효율적으로 하려고 이제 스터디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AI는 어떻게 활용하냐? 이거 번역해줘.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통역을 넣고, 그러니까 원문과 내 통역을 넣고, 여기서 문법이 틀렸거나 아니면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있다면 이거를 고치고 이유를 설명해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 이유는 1번. 어차피 얘가 알려준 답 보고 계속 해도 내 실력은 안 늘어요. AI 실력만 느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생각해서 내가 잘 쓰는 문법과 내가 자주 쓰는 단어와 표현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남이 쓰는 거를 갖다가 내가 외우려고 하면은 어차피 말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주 쓰는 느낌의 문장 구조와 문법과 단어를 사용해서 통역을 해보시고 AI한테 이거를 수정해줘 라고 해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패턴이 보일 거예요. 나 자꾸 관사 틀린데. 그럼 관사만 연습하면 돼요. 나 자꾸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나온대. 그럼 그것만 내가 외워주면 돼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 자꾸 뭐뭐에 집착해요. 이제 집착하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1번은 뭐냐면, repeat. 선생님, repeat. 한 번까지는 감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두 번 못 쓴다고 하는데요. 뭐, 세 번 쓰면은 감점 많이 돼요?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세요. 자, 하지만 제가 아까 CCL에서 가장 중요한 채점 기준, accuracy라고 말씀드렸죠. repeat은 그냥 카테고리로 봤을 때는 accuracy로 들어가긴 하는데요. 얘는 한 번까지는 감점 없이 쓸 수 있고요. 다이얼로그당 한 번이죠, 또. 그 다음부터는 감점될 수 있음, 나와요. 자,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repeat 5번 한 사람이랑 오미션 5번 한 사람이랑 누가 감점이 더 많이 될까요? 오미션 5번이요. 그렇죠. 왜냐, accuracy는 할 때마다 감점이니까. 네. 그래서 자꾸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채점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그래, 일단 내가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지? accuracy가 중요하다고 했어. 그러면 repeat을 내가 써서 accuracy 다 잡을 수 있어? 쓰세요. 감점 안 되면 쓰면 되죠. 근데 repeat 했는데 repeat하고 또 틀렸어. accuracy도 틀리고 repeat도 틀렸어. 그러면 그냥 감점이 중복으로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슷한 게 self correction. 중간에 제가 여러 번 다시 말했는데 감점이 많이 될까요? 똑같은 거예요. 자, self correction. 안 했는데 안 하면 의미가 틀려요. self correction 안 하면 디스토션인데 self correction 그래 아까 좀 많이 썼는데 안 쓸래. 디스토션인 걸 알지만 self correction 안 했다. 디스토션은 감점 많이 되는 애잖아요. 감점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셀프 커렉션 많이 하긴 했는데 이거 나 틀렸어. 의미 전달 잘못했어. 그러면 셀프 커렉션을 하더라도 디스토션을 없애는 게 감점 요소를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해보면
이걸 많이 하더라도 accuracy 잡는 게 나한테 유리한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음. 다만, 다만 이런 건 있어요. 타임 리밋. 이게 최근에 채점 기준에 명시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제 기억에 2년 전이었던 거예요.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웹사이트 상에만 시험 시간은 approximately 20 minutes. 그래서 20분 안에 끝내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채점 기준에 아예 명시가 돼 있어요. exceeding time limit. 그 말은 뭐냐? 넘어가면 감점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repeat 뭐 100번 해도 상관없죠. accuracy 잘 잡으면 되지. 했는데 많이 해가지고 시간이 초과돼 버렸어. 시간 초과되고 나서부터 말한 건 다 말 안 한 거 취급되는 거야. 다 감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고려를 해서 repeat과 self correction의 횟수를 여러분이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조절해요? 나 몇 번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연습을 하셔야지 알아요. 그래서 그런 웹사이트 같은 데 많잖아요. 이제 연습할 수 있는 웹사이트. 가셔가지고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평균적으로 몇 분 걸리는지 확인해 보시고, 리핏을 한 번도 해보고, 두 번도 해보고, 세 번도 해보시고, 아, 세 번 하니까 좀 시간이 많이 초과되네? 안 되겠다. 난 두 번만 해야 되나 봐. 이거를 여러분이 조율해 가셔야 돼요. 실제 시험장에 가면 시간 안 떠요. 시험 시간. 그리고 나중에 채점할 때 그냥 그 사람들이 보고 20분 넘었네? 감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평소에 익혀두셔야 됩니다. 내가 몇 분이 걸리는가. 뭐그 정도? 그래서 accuracy에 집착을 하자. 다른 거에 집착하지 말자. 요거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